성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혼족들은 왜 렌탈 상품을 선호하는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 혼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렌탈 산업이 증가한 이유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렌탈 사업 앞으로의 전망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렌탈 사업의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또 기업이 렌탈 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렌탈 산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 시장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어떤 산업에 대한 렌탈 규모가 커졌었다면 지금은 개인 또 가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렌탈 규모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렌탈 분야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가전제품이나 어떤 필요한 물품들에서 지금은 의식주에 관련된 의류, 액세서리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경제 트렌드를 넘어선 이제는 렌탈 시대가 공유 경제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렌탈 시장이요. 계속 성장을 한에 따라서 공유 경제 시대로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시장도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 혹은 유지가 좀 어려워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렌탈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갖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알뜰하게 빌려서 사용을 할 거야 라는 시대가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혹시 취미더머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취미더머니. 자, 쇼미더머니는 들어봤지만 취미더머니는 못 들어봤어요. 자, 렌탈 분야가 다양하지다 못해 뭐 의류, 액세서리 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 재능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어떤 장들도 되게 유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취미라던가 나의 생활을 공유를 하면서 그런데 그 생활이나 경험, 지식을 공유하는데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미더머니라는 말도 새로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쵸? 자, 이런 어떤 내가 경험을 공유를 했을 뿐인데 그 경험 공유로 인해서 어떤 포스트 비용을 받는다던가, 그쵸? 광고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렌탈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공유 경제는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를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이스 침대 아시죠? 침대하면 에이스, 그쵸? 에이스 침대가 정말 유명한데요. 역시나 아직까지도 단연간 1위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에이스 침대의 경쟁사 2위가 바로 시몬스 침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경쟁사가 지금 시몬스 침대가 아니래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경쟁사가 어디일까요? 에이스 침대의 경쟁사가요. 바로 코웨이래요. 코웨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코웨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수기 떠오르시죠? 그쵸? 코웨이 하면 정수기나 비데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해주는 회사라고 기억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코웨이가 침대 사업에 뛰어들었다고요? 그런데요. 에이스가 불안을 느낄 만큼 코웨이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웨이 침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요. 적은 렌탈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대요. 월 렌탈료가 저렴하다라는 거죠. 요즘 좋은 침대 사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비싸죠. 그쵸? 쿠션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또 침대 사이즈, 규모에 따라서도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브랜드의 그 금액도 또 당연히 어떤 가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코웨이에서 침대가 나오는데 이 코웨이 침대는요. 적은 렌탈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과 또 4개월 주기로 침대 상태를 관리를 해준대요. 침대 혹시 관리 받고 계신가요? 침대 청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도 침구 청소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침구 청소기를 써도 좀 찝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비염이 있어서 좀 청결하게 집을 관리하고자 침구 청소기를 샀지만 사실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 내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찝찝함을 가지고 그냥 그래도 침구 청소라도 하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코웨이 침대를 사용하면요. 4개월 주기로 침대 상태를 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클린 세척을 해준대요.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또 UV 살균 케어까지 해줘서 그걸 눈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안심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살균 케어까지 착착 뿌려주고 가면 어때요? 정말 깨끗한 집에서 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렌탈 기간 중에요. 토퍼 매트리스도 한번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대요. 엄청 좋죠. 만약에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볼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물을 쏟고 음료를 쏟고 음식물이 묻어서 오염이 되거나 등등의 여부로 아니면 매트리스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등등의 이유로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토퍼 매트리스를 1회에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서비스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떨까요? 뭔가 수면은 내 삶의 질에도 영향이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어때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괜찮네, 매력 있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이스 침대가 조금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면서 우와, 되게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스 침대는 렌탈 사업에 뛰어들까요? 안 뛰어들까요? 자, 이런 위기를 느꼈다면 저였다면 에이스 침대도 렌탈 산업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에이스는요, 렌탈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단, 본인들은 에이스 침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품질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에이스 침대 그리고 또 코웨이의 어떤 경쟁,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질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이 공부를 하면서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기업들이 렌탈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 자, 코웨이가 침대까지 렌탈을 하게 된 이유. 도대체 뭘까요? 기업들이 렌탈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가장 큰 거는 고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렌트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따라오나요? 렌탈료와 동시에 위약금이라는 게 따라와요. 위약금은 뭐예요? 약정 기간 안에 해지를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에요. 바로 렌탈이라는 거는 내가 한 달만 쓸게, 아니면 나 3개월만 쓰고 싶어가 아니라 대부분 기업에서 렌탈하는 제품들을 보면 3년 혹은 5년 정도의 약정 기간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고정적인 기간으로 인해서 매출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월정액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약금, 약정 기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차를 렌탈로 타고 있는데 장기 렌트로 타고 있는데요. 차를 중간에 바꾸고 싶은 생각이 충동이 들어서 이거를 바꾸면 어떨까? 혹은 내가 렌탈료를 내는 것을 이거를 그냥 다달이 내지 않고 일시불로 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중도 상환을 하면 더 반가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도 상환이 오히려 수수료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다달이 매출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또 다달이 그 사람들이 렌트를 하는 동안 어떤 게 생겨요? 수수료라는 게 그 안에 붙어서 나오는데 중간에 갚아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중도 상환을 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 렌탈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첫 번째가 바로 고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고객 자물쇠 효과라는 거예요. 약정 기간 동안에는 고객은 어때요?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지겠죠. 내가 정수기를 렌탈을 받았어.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좋은 게 다른 회사에서 나왔어. 라고 한다고 해서 고객이 이탈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정수기를 렌탈한 사람이
동일한 회사에 공기청정기를 렌탈한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할인을 해주겠죠. 그쵸? 우리 기업 안에 가두는 그런 자물쇠 효과가 같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렌탈 사업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어떤 고객이 렌탈을 가입한 가입 고객들이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렌탈 산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렌탈 시장의 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렌탈 시장의 판이 커졌다. 어디까지 커졌느냐?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소소한 액세서리까지도 렌탈을 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정수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진작부터 렌탈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놀라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 집에서 렌탈하고 있는 거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나왔대요.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렌탈해야지 가장 저렴하게 기간을 렌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사이트, 얼마공이란 사이트에서는요, 이런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배터리,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그쵸?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고 또 만약에 터지거나 손상이 됐을 때는 사용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도 렌탈을 하는 렌탈 시대에 도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가게에 가면요, 큰 현수막 아마도 한 번쯤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를 렌탈해 드립니다. 월 얼마를 지불하시면 타이어를 새 걸로 갈아 끼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보신 기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날 옷도 그렇고 명품백이나 아니면 명품 액세서리 나 저런 거 가져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대여가 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고급 액세서리나 고급 의류를 직접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비싸요. 비싼 데다가 관리하는 데도 또한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내가 필요한 날만 딱 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날, 필요한 시간에 집 앞까지 배송도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편리함이 가중되어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장난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가지고 놀다 보면 좀 질리거나 금방 실증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일정 기간, 일주일이거나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렌트를 해서 아이들의 반응 여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난감 대여점에 가서 아이들이 지금 계열수에는 이걸 잘 가지고 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장난감을 렌트했다가 열심히 가지고 놀고 조금 실증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다른 장난감으로 바꿔서 대여해 오는 것, 이것도 되게 흥행을 하고 있는 렌탈 사업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구라던가 요즘은 가구도 렌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이 침대, 그쵸? 아기 침대 같은 경우도 렌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렌탈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품이 아닌 공간도 렌탈을 하고 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렌탈 사업 아마 생각하시면 나는 뭘 만들어서 렌탈을 하지? 나는 뭘 사다가 렌탈을 하지? 나한테 렌탈할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요, 어떤 상품이 아니라 공간을 렌탈하는 사업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오피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내가 그런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주소지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주소지를 넣기 위해서 공간을 하나, 내가 사업장 하나를 렌트하려고 했다 보니까 보증금도 너무 비싸고 월 렌탈료도 임대료도 너무 비싸.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기초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임대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됐죠. 어떤 세미나실, 접견실은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나의 개인 공간을 하나를 임대를 해서 받아서 나의 사무실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명패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오피스 공간, 공유 오피스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공유 주방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유 주방은 더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점차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요. 주방에 우리 식당을 한다. 내가 만약에 밀키트를 만들어서 팔 거야. 아니면 나는 짬뽕을 배달하는 집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내가 식당을 하나 창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워킹 고객들이 많지 않다면 내가 가게에 테이블을 놓고 운영을 해봤자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배달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공간을 얻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엄청 탁월한 공간이죠. 공유 주방이라는 게 있어요. 주방에 시설물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이것 역시도 내가 일정 시간 혹은 일정 기간만큼만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달 음식점을 할 거야 혹은 반찬 가게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반찬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유 주방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시간 내에만 음식을 만들고 그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유 주방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공유 주방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어떤 파티를 한다거나 어떤 이색적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유 스튜디오. 자,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렌탈 스튜디오 아마 검색창에다 한 번씩 입력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렌탈 스튜디오는요, 뭘 하는 공간일까요? 스튜디오라고 하니까 촬영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맞아요. 촬영을 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촬영을 하는 공간, 그래서 조명이 있고요. 카메라가 있고요. 거기서 나는 쇼핑몰을 해. 그러면은 쇼핑몰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지. 라고 해서 갖춰져 있는 세트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의류 촬영을 한다거나 어떤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촬영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셀프 스튜디오가 더 나아가서 파티룸의 형식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그 날짜만큼 내가 이 공간을 대여해서 사용을 해. 그런데 여기서는 촬영을 할 수도 있고 파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야. 아니면 이렇게 촬영 때문에 어떤 방송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다가 세트장을 다 갖춰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에도 되게 용이한 곳이 바로 셀프 스튜디오, 공유 스튜디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중에서 하나가 공유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유 스튜디오를 출발하게 된 시점은요. 벌써 한 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이전에 이걸 기획을 해가지고 오픈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픈하게 된 배경은 뭐냐?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강의장도 있고 그리고 또 접견실도 있고 그리고 또 제 개인의 공간도 있는 하나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강사라는 특성상 직접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출강을 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장이, 우리 회사가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신경 써서 예쁘게 인테리어도 해놨고 깔끔하게 꾸며놨지만 비어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강의장을 대여하면 너무 좋겠다.
세미나가 필요한데 공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미나실을 대여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서 공간 대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큰 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만 했냐면요, 월 렌트료 중에서 내가 내고 있는 월 임대료의 반만 뽑아도 이거 너무 이득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차피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어차피 강의장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사용을 못한다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는 임대료를 조금 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라는 거죠. 나는 공간이 있지만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 셀프 스튜디오를 기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셀프 스튜디오를 작년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유 공연장, 공연장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좋겠죠. 자, 이 공연장도 사실은 코로나의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공연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도 문을 많이 닫거나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대를 활용할 경우가 있다.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유 공연장을 이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한 렌탈, 이런 공간 렌탈 사업도 우리 다 같이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숙제가 아닐까라는 과제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박한 게 뭐냐면요. 공유 미용실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괜찮은 아이템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에 구상을 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촬영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공유 미용실은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미용실에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보면요. 사실은 헤어샵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개개인이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라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미용실 같은 경우를 보면요. 내가 매출에 따라서 디자이너 각 매출에 따라서 매출별 퍼센티지로 인센티브를 줘요. 그렇게 나의 수당이 책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급여로 주는 것도 있지만 급여 플러스 인센티브로 지불을 하는 곳이 많은데 저 역시도 사실은 처음 강의를 하게 됐던 곳이 압구정에 있는 큰 헤어샵이었어요. 거기에서 사내 강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시스템을 보자 보니까요. 그 헤어샵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월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한 30~40% 급여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0에서 많아봤자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의 급여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요? 헤어샵이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서 매출을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내가 일하는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오픈을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오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헤어샵 하나를 오픈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시술대뿐만 아니라 샴푸대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인테리어 역시도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내가 스스로 창업을 하는 걸 상당히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 미용실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이냐? 프랜차이즈에서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공간만 내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공간만 내어주는 건데 큰 공간에 각 부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 부스 안에는 디자이너들이 입실을 할 수 있게끔 공유 오피스 같은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부스 하나는 나의 공간이고 내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어떤 접견실이라든지 샴푸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리트가 뭐냐? 나의 매출은 올곧게 다 디자이너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유 미용실은 뭘 가지고 사업을 할까요? 바로 그 입점되어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거죠.
공유 오피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공유 오피스도 임대료를 받듯이 공유 미용실도 공간만 내어주고 월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듣고서는 지금 몇몇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제가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걸 듣고 참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디자이너들이요. 프랜차이즈에서 근무를 하면서 내가 매상을 올리면 거기에서 30~40%밖에 나는 인센티브로 받지 못해. 왜? 내가 창업을 할 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는 건데요. 그런데 공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비용을 크게 지불해서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갖춰져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세이브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내가 초기 창업 비용을 세이브를 하면서 나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아니라 공간도 렌탈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건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나는 어떤 걸 렌탈하면 좋을까? 어떤 상품을 렌탈하면 좋을까? 단순히 어떤 상품에만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매력도 한 번쯤 염두해 보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공유 스튜디오, 공유 공연장, 공유 미용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다른 사업들이 지금 영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빠르게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영유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는 짜장면집이야. 짜장면집이라 가지고 짜장면만 팔아서 배달을 해야 돼가 아니라 짜장면집이지만 냉면집을 하나 더 사업장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냉면도 만들어서 팔고 떡볶이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내가 업장은 하나지만 갖춰져 있는 시설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만 있다면 다른 것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어떤 어플에 등록을 하고 나는 떡볶이가 주문이 들어오면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고 짜장면이 주문이 들어오면 짜장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머리를 한번 굴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애완용품도 렌탈이 되고요. 요즘에 그쵸? 상당히 많아요. 공간도 렌탈이 되고 있는 이런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죠. 자, 그래요. 공유 공간. 이 공유 공간의 장점을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창업 비용 또는 장소 마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간이나 혹은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 소비자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인 소비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소비자들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시간만큼만 쓰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이런 공유 공간에 대한 장점을 살린 어떤 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렌탈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걸 염두에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요즘에 이게 참 잘 되더라. 요즘에 여기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더라. 요즘은 여기에는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남는다더라. 라고 하는 것들 어떤 사업이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살펴보신 사업 중에서 와, 요즘에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끊임없이 간다고 해요. 라고 하는 사업들.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스크린 골프예요. 스크린 골프가요, 방이 없어서 스크린을 치러 못 간대요. 그만큼 예약이 정말 필수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되면 스크린 나도 한번 차려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스크린 장비 엄청 비싸지 않을까? 창업 비용 정말 비쌀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스크린 골프를 창업할 때 스크린 장비를 렌탈을 해준대요.
그래서 공간이 있다면 장비는 렌탈료를 내고서 초기 자본을 조금 세입하는 상태에서 창업을 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안마 카페 같은 것도 있죠. 안마 카페도 보면요. 안마 카페에 그 있는 안마 의자가 다 본인 걸까? 그게 아니라 안마 카페에 있는 안마기도 렌탈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 카페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렌탈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바디프렌즈 이런 곳에서도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바디프렌즈가 안마 의자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프렌즈도 요즘에 최근에 침대 렌탈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안마기가 나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일반 카페를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제품들이 있겠죠. 가전제품들이 있는데요. 큰 대형 냉장고라던가 아니면 쇼케이스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커피 머신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도 빼놓을 수 없는 꼭 갖춰야 되는 용품 중에 하나인데요. 상당히 고가예요. 그렇죠? 고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는 것에도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나 아니면 일반 카페에서 창업을 하실 때 커피 머신이라던가 아니면 베이킹 장비라던가 뭐 쇼케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렌탈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커피 머신 그리고 쇼케이스, 냉장고 제빙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물품이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저희는 새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난다거나 어떤 오류가 생긴다거나 이런 변수의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상당히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렌탈의 장점이 뭘까요? 이런 사후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시로 점검을 해준다라는 게 아마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창업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필요한 용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갖춰야 되는 가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고가 대비 실용적일지 아니면 렌탈을 하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일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혼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하나 흥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빨래방.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창업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아파트 상가라던가 아니면 뭐 학생들이 많이 사는 어떤 원룸촌 이런 곳에 가면은 꼭 하나가 있죠. 바로 빨래방입니다. 이 빨래방도 가보니까 저는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대형만하게 빨래방 창업에 대한 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하게 봤어요. 봤더니요. 빨래방을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대요. 목 좋은 공간을 렌탈을 한다면 그 빨래방 안에 들어가는 그 빨래방의 세탁 장비들을 다 본사에서 렌탈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쉽게 조금 더 수월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빨래방이 이렇게 수월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터디 카페죠. 그렇죠? 요즘에 스터디 카페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트도 필요할 테고 아니면은 뭐 어떤 팩스를 보낸다던가, 그쵸? 복사를 한다거나, 자, 이런 기본적인 사무용품들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서는요, 복합기라던가 프린터기 이런 것들을 좀 렌탈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창업시장, 내가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업을 하려니까 장비에 대한 것들, 갖춰야 되는 것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 라고 하셨다면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렌탈하는 장비 렌탈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의 렌탈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렌탈 산업 아마 3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가 생활을 위한 렌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나의 개인 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내가 즐기면서 재미있게 그리고 또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고 싶어 라는 것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뭐 집을 렌탈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집을 렌탈하거나 차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에 필요한 어떤 홈카페 용품
아니면 미술용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렌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홈시어터 이런 것들도 렌탈에 많이 필요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뷰티 상품이라던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기 이런 것들도 렌탈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를 위한 어떤 렌탈 시장도 한 번쯤 고심을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버 세대를 위한 렌탈 시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요. 전동 휠체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의료기기, 의료 장비라던가 자,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실버 세대를 겨냥한 어떤 렌탈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 가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돌침대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렌탈 용품 중에 하나로 지금 전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2B, B2C를 넘어선 개인 간의 직거래 렌탈 시장 이미도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렌탈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중고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용한 걸 이제 나는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한 사람에게 팔 거야 라고 하는 시장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 간의 렌탈도 흥행이 되고 개인 간의 어떤 중고 시장도 계속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만 어떤 렌탈 시장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렌탈에 대한 어떤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렌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라던가 아니면 소셜을 활용한 그런 렌탈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유 경제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구독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렌탈, 공유. 그런데 그 다음은요, 구독 경제래요, 구독 경제. 그래서 렌탈 시장만큼 우리 좀 듣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구독 경제는 뭐냐? 자, 구독이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구독하면은 저 예전에 신문 이런 거 기억이 나요. 그쵸?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우유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독이라는 건 뭐냐? 일정액을 내고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를 구독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런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나한테 가져다 줘. 라고 하는 게 바로 구독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명 월정액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구독을 하고 계시는 것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쿠팡 와우 회원이라던가 로켓프레시 자 이런 것들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월 구독료를 내고 있죠. 그렇죠? 월 정기권이라는 걸 냅니다. 자, 이 정기권을 내는 사람들은 할인을 받거나 혹은 배송료 없이 로켓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구독 경제예요. 내가 다달이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월 월정액을 지불하는 것. 이게 바로 구독 경제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네이버에도 요즘에 그런 게 있죠. 네이버에 스마트 월정액이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는데 이걸 등록을 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구매하는 것에서 일정 부분을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포인트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쌓이면 또 포인트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효과까지 생기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요즘엔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또 음악 스트리밍 이런 것들도 역시 구독 경제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구독을 내가 사업에 많이 넣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취향에 맞는 꽃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정 주기를 두고 나는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수요일 이렇게 꽃을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해서 매번
그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꽃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일정 주기를 두고 취향에 맞는 나는 이런 색이 좋아 혹은 나는 이런 꽃이 좋아 라고 취향을 선택을 하면 그 취향에 맞는 꽃을 그때그때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국가 밥 반찬을 배달해주는 밥 반찬 배달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딱 배달을 해줘요, 새벽에. 그러면 내가 밥을 하거나 아니면 국을 끓여야 되는 부담들이 조금 덜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유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엄마들이 다 이유식을 손수 막 쌀을 갈고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다지고 끓이고 그렇게 이유식을 해줘야 됐지만 지금은요, 이유식이 딱딱딱 팩에 넣어져서 집 앞으로 배달이 와요. 그러면 그거를 일정 시간 안에 아이한테 먹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받아볼 거야 라고 등록만 하면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또 어떤 것들도 있느냐? 취향에 따라서 향수를 뿌릴 수 있도록 향수를 소량만 담아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도 생긴대요. 자, 향수가요, 상당히 비싸요. 그쵸? 10ml, 30ml, 100ml. 생각보다 비싸서 10만 원, 2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향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한 번 사면 어때요? 엄청 오래 써야 되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만 쓰는 걸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취향 존중 시대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나의 다양한 취향들을 어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취향 그리고 또 다양한 향수를 써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취향에 따라서 향수를 그리고 또 취향에 따른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그때그때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뭐 유튜브 프리미엄, 그쵸? 플로 음악 듣는 채널, 뭐 쿠팡 정기 배송 이런 것들도 다 구독 경제 안에 포함이 되는 어떤 상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나는 렌탈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나 렌탈 사업을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렌탈뿐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폐쇄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둬놓고 다달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일상 속에서 내가 구독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제가 한 5년 전, 벌써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전에 모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지금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되게 큰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서 이제 컨설팅 미팅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월 정기권을 내면 매일마다 와서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5만 원, 5만 5천 원 이렇게 내면 그 사람을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게끔 하고 그 사람이 왔을 때는 한 달 동안 그 돈을 지불한 한 달 동안은 매번 커피를 공짜로 주는 서비스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워킹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고객 관리를 하는 것도 힘이 들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매일마다 아메리카노만 먹으면 좋지만 그 사람이 다른 걸 먹고 싶을 때 추가금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캔슬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찾아보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5년 전의 이야기였어서 참 재미있었던 그런 기사를 보면서 재미있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를 고객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비용이지만 대신 매월 어떤 정기 구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렌탈에 대한 이야기, 공유경제 혹은 구독경제까지 나아가서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은 피보팅 할 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피보팅이라는 건요, 이제 축을 옮긴다라는 의미의 스포츠 용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 세상, 급변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이거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지라는 갇혀있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 브랜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고객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를 찾는 고객들,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의 혹은 우리 브랜드의 남다른 매력은 어떤 게 있는지 여부를 오늘 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르치려 들지 마라. 프로가 되려면 고객을 유혹하는 기술을 익혀라. 저도 사업을 하면서 마음속에 많이 새기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만 꾸준히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브랜드를 알게 될까? 관심을 갖고 우리 브랜드에 찾아오게 될까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 영위를 하고 왔다면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지금까지 잘 왔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브랜드는 어떤 위기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변하는 이런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왜 혼족들은 이런 렌탈 상품에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1부, 2부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증이 없다면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